시민 돋보기라는 코너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책을 시민의 시선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김인순 공간사회 활동가와 함께 이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 돋보기 코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 정치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함께 꾸려나갈 텐데 이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네. 그동안의 정치가 선출된 직업 정치인에 의해서 정책이 제안이 되고 실행되었던 엘리트 정치가 유권자의 삶을 결정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네. 이제 최근에는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생활 이슈가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생활 정책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내 일, 그리고 내 친구 일, 내 언니 일, 엄마, 아빠 일이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밀접한 사안들이 이슈가 되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커져서 정치라는 거대 담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첫 번째 사례 뭘 가져오셨을까요? 정말 들고 싶은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보행권 확보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보행권이라면 걷는다라는 걸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보행권 내에서도 보행자 권리장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코너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처음 접해봤거든요. 네. 네. 보행자 권리장전. 권리장전.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보행자에 대한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네. 이제 그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법에 관한 법률에서 보행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면도로에서 그 자동차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보행자는 이 주차된 공간들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장애물이나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네. 수시로 보행자가 이면도로로 밖에 나올 수도 있고 도로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권리는 증진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걷고 차에서 내리면 또 걸어야 되잖아요. 버스에서 내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 생활도로에는 인도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생활 도로라고 하면 뭐 학교 앞 도로라던가 이제 네.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인도를 사실은 뭐 주의 깊게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네. 네. 제대로 본 상황이거든요. 인도 설치된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생활도로인 소로에서 인도 설치는 자치단체장이 이걸 설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만이 인도 설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인도 설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인도 설치를 하게 되면 인도 설치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쉽게 못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는 도로법에서 소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로는 보통 12m 미만. 내 도로를 저 생활도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 중로하고 대로를 그 개설을 할 때 인도 설치는 필수적이지만 소로에서 인도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이게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네.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이렇게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소로에서는 보행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하고 건물 사이를 틈 사이를 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항상 겪는 일이다 보니까 체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조금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로소로 중로라고 하는 것은 네. 도로법에 따른 근거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중 안에서도 도로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로, 중로, 대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로는 12m 미만,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중로는 12m에서 25m 미만, 대로는 25m에서
40m. 네. 그다음에 광로는 40m 이상. 아마 백제로가 광로에 속하죠. 그렇군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인도 없는 생활도로 좀 생각만 해도 사실은 걸으면서 내 생명을 위협받는다는 굉장히 아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상시 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러한 상황에 불편함을 이제 시민들이 의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보행자 중에서 학생이나 노인이나 유아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은 대부분 소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학부모하고 시민 요구에 부합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 둘러싸는 인도를 이제 설치합니다. 그럼으로써 오랜 세월 관심 바뀌었던 학생의 보행권을 일부는 찾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쿨존도요. 사각지대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학생들의 어떤 안전권도 확보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주변 담장 둘레로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 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등굣길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게 네.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자동차와 함께 가는 등굣길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 두렵다는 시를 쓴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이걸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시민단체가 이거 해법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사업으로 세운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시민 돋보기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행자 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 둘레 이제 인도가 설치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뭐 장애인 그리고 유아 또 노인을 위한 주택가 소로에서 인도 설치 어떻습니까? 실은 인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주민이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행정하고 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이 함께 협의를 해서 인도 설치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 인도 설치를 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민이 요청을 해도 인도 설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뭐 어떤 갈등을 빚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보면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상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점에서는 인도를 네. 설치하게 되면 주차할 곳이 어딨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가져가야 될 이익에서 여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해서 인도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요. 네. 여기 이제 이 상점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주택가에서는 집에 주차장이 따로 없는데 그럼 차를 어디다 세우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상점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보행자들은 실제로 보행자 교통 사망 사고가 전 세계 OECD 국가의 1위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주택가 소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뭐 날아다녀야 된다는 소리인지 맞아요. 조금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다녔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북 지역에 예외인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도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의미가 아니라 인도 없는 곳을 아까 이해 충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이해 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두 팀이 만나서 우리는 이 동네에 주차장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났어요. 그게 네. 어디냐면 노송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노송마을은 전주시 권삼등로에 맞닿아 있는 오랜 주택가예요. 네. 이제 이곳이 어느새 인근의 공공기관하고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주변에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과 관련 없는 차들이 6m, 8m 도로에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도 차가 있는데 내 집 앞에 나도 차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욕망 때문에 실은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노상 주차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방 통행 시스템을 도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이게 아마 6월달 안에는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내용을 통해서 들어보게 되면 네. 6월 정도에는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아주 네. 현명하게. 이제 보행자와 자동차의 어떤 그 공존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첫 시작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간에는 아까 그 상점에서는 상점대로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마찰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좀 협의하자. 그래서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네. 보행환경 체계가 구축이 된 것이고 이게 아마 잘 되게 되면 도로 위의 민주주의가 구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민 돋보기 보행권 확보에 대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보행권이나 그리고 정말 생활에서 밀접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실 거잖아요. 오늘 네. 첫 방송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보행에 대해서 이 시간이 좀 짧은데 네. 앞으로 조금 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조금 더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듣는 분들은 보행자의 권리, 보행자의 안전, 또 자동차도 공존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퇴근길에 많이들 운전하면서 이제 집으로 어디든 가실 텐데 네. 보행자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다음 그런 주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